그거 받으면 빚 갚아야 돼요? 상속을 포기하시면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금은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을 좀 결국 돈 때문이에요. 그 돈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 전국 이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에서 항상 순위 1, 2위를 다투는 질문이 있어요. 보험금 관련한 질문인데요. 아버지가 빚만 1억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보험금이 5천만 원 나온대요. 이거 받아도 돼요? 그거 받으면 빚 갚아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빚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질문들이 많고 헷갈려 하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금은 받으셔도 되고 보험금 받는다고 아버지 빚을 갚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익자를 지정해 놓은 생명보험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보험금 나오면 받아서 쓰시면 돼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이걸 받아서 써도 되고 받는다고 해서 상속이 승인된 게 돼서 빚을 갚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손해배상 받는 보험이 아니고 이거는 상속의 대상이 돼요. 내가 부모님이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시면 돼요. 3개월 내 법원에 가셔갖고 상속 포기 신청서를 쓰셔갖고 포기하시면 재산도 안 물려받지만 빚도 안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기 안 한 걸로 간주하는 게 있어요. 아버님 통장에 있는 돈을 쓱 빼서 썼다든가 아버님 명의로 일단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옮겼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단순 승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빚도 다 다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받아도 된다. 왜냐?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빚을 안 갚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남편이 사망을 해서 보험금 2,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상속인으로 그 처와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1.5대 1로 이렇게 나눠 갖게 되죠. 근데 이 상속을 받기 전에 상속을 포기했어요. 왜냐면 빚밖에 없으니까 남편이. 근데 보험금이 나와서 받았어요. 남편의 어머님, 시어머니시죠. 이분이 상속을 승인을 했어요. 포기를 안 하셨어요. 그 남편한테 대출을 해줬던 대출은행이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갑니다. 은행에서 보니까 노인네가 돈이 없어요. 누가 돈이 있냐 보니까 2,100만 원 보험금을 탄 그 며느리와 아내와 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구상소송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상속을 포기했어도 승인된 거 되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확인을 해줍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빚은 안 갚아도 된다. 시어머니하고 잘 얘기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을 좀 하시면 좋다. 아내나 그 딸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정승인을 만약에 해줬다라고 하면 시어머니까지 상속 순위가 물려가지 않거든요. 이것도 3개월 내에 법원에 간다 신청하시면 돼요. 현재 남편의 재산이 예금하고 뭐가 있고 빚은 뭐가 있어요. 대충 정리를 해서 빚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표 하나 그려서 딱 제출해주면 판사가 결정을 해주고 공고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한테 알아서 니들이 가져가라 라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끝나요. 아내분이 혼자 딸은 상속 포기하게 두고 혼자 한정승인을 만약에 하셨으면 채무는 사실 채무가 초과니까 빚은 면하게 되지만 그래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다만 딱 아셔야 되는 건 상속세는 내셔야 돼요. 보험금에서.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는 물리겠다라고 법에 정해놨어요. 세법이죠, 이건. 그러니까 세법은 별개해서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제 딸 그 연금보험하고 실비보험을 제가 내주고 있거든요. 재보험은 물론 이제 제가 내고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보험 불입금별로 이게 증여하고 상속 부분을 따져서 전체 불입금이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은 본인이 냈다 그러면 1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험 내주시는 게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자녀들 명의로 이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변호사로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변호사 업무의 첫 번째 시작이 저희는 상담입니다. 상담 중에서도 가장 보람있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상속 관련한 상담입니다. 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혈연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은 반드시 피가 통하는 사람들한테만 상속이 가게 돼 있고 내가 입양한 게 아니면. 또 하나의 특징은 법정주의라 그래서 법이 정해놨어요. 상속은 제가 항상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구당났다. 상속은 냉혹합니다. 법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쫙 정해놔서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이 상속에 대해서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집안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마다 재판해야 돼요. 6,500만 인구를 다 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 분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부모님이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안 싸우게 할 수 있는지를 이게 미리 이렇게 어느 정도 안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류분 같은 거죠. 내가 평생을 벌써 내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상속 자식들의 1대1 중에서 절반 2분의 1이죠. 그 자식이 둘이면 4분의 1이죠. 2분의 1의 절반, 4분의 1은 반드시 줘라라는 유류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이 당한 자식이 내가 소송을 포기할래.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 100% 토해내야 됩니다. 100%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4분의 1은 최소한 주고 돌아가셔야 지들이 안 다투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상속입니다.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속 분쟁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그때 상속인이 이제 9명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90이 다 되셨는데 시집 안 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을 안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고 현재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흑석동에 아파트를 하나 그게 분양을 받아서 아버님하고 어머님 공동명의로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딸한테 지분을 넘기셨고 생전에 어머님도 지분을 넘기셔서 그 딸이 결혼 안 한 딸이 혼자 그 아파트를 다 명의를 이전 받았죠. 과거에는 이제 달동네였지만 지금 흑석동에 아파트가 개발이 돼서 지금 그 아파트가 20억 정도로 호가합니다.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주축이 돼서 소송을 제기해서 유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왜 유일하게 있는 재산을 그 딸한테만 줬냐?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 딸이 부모님을 다 모시고 병수발 다 하고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동생 대학도 졸업시켰고요. 살 집도 해줬고요. 들어가 보면 다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판사도 이렇게 마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딸이 안 됐어요.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동생들 부양하고 한 게. 그래 그걸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데 유류분이 너무 엄격해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파트에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소송을 제기했던 아들한테 1인당 들어간 게 8천만 원 정도. 그게 가족 간의 분쟁입니다. 가족 간에. 그 돈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8천만 원 가져가지고 그 소송 제가 2년 반 했습니다. 상속을. 한숨이 나오시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안은 절대 안 그럴 거야. 거기서 분쟁이 생기시는 거예요. 거기서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그 돈이. 참 그것 때문에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가정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제가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보험금 가지고 싸운다. 상속과 관련된 법은 굉장히 엄격하다. 이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변호 신은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